안녕하세요. 금일은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 이슈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상승의 근거와 다가오는 머지 업그레이드에서 이클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가에 대한 내용이오니 이클 홀더분들이나 매수 준비 중인 분들은 필히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앞서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코인 정보 공유 소통방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인 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소통방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해시레이트가 새로운 올타임 하이에 도달이란 이슈입니다. 내용을 보자면 이클은 이더리움에 다가오는 머지를 앞두고 엄청난 견인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클의 지난달 상승률이 150%를 넘어섰고 보유자들은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클의 시세 흐름을 보면 안타깝게도 곰 세력들이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기 투자자들은 이러한 시세 하락을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보자면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가 이더리움 클래식 해시레이트의 차트인데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이클의 해시레이트는 37.41TB로 블록 높이가 1578만 6857에서 채굴 난이도가 561점 타임으로 이는 27.56TB에서 사상 최고로 40% 증가했습니다. 논리적인 결론은 여러 이더리움 광부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탐색하여 수입이 어떻게 쌓일지 답이 나왔다는 것인데 이더마인과 풀린의 결합 해시레이트는 약 16TB로 이더리움 클래식 해시레이트의 40% 이상입니다. 최근까지 이더 네트워크는 2022년 4월 말부터 꾸준히 채굴력이 감소하고 있고 금일 23일 기준 7일 평균 가스비가 16.041 그 외이로 2년 최저치를 기록하며 네트워크 해시레이트조차도 2020년 9월에 1.6TB였던 걸 생각하면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 해시레이트의 인상은 기존 이더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답인 걸 알고 이클 채굴에 전념하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테라이시, 해시레이트 등등 여러 단어가 섞여 내용이 어려우실 것 같아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이더의 머지를 앞두고 이클의 견인력이 매우 높아짐. 두 번째, 시장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단기 매수자들에겐 기회. 세 번째, 이더리움 클래식 해시레이트 올타임 하이 달성. 네 번째, 기존 이더 채굴자들은 답을 찾음. 다섯 번째, 그것은 이더포우가 아닌 이더리움 클래식. 여섯 번째, 머지가 나와도 이클의 상승력은 여전할 것. 정리하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괜히 이더포우 같은 잡코인 들어가셔서 고생하시지 마시고 이클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오면 매수하셔서 재미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슈로는 하드포크 이후 이더포우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준비를 했는데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의 자료를 인용해보자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은 이더포우 버전이 성공하지 못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면 그레이스케일은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작업 증명 포크는 모든 토큰의 중복 인스턴스를 가져오며 이는 개발자와 시장 참가자에게 의미 있는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사실 디파이의 복잡성과 디파이 프로토콜에 잠겨있는 자산 기반의 토큰의 수는 청산을 시도하는 온체인 위치로 인해 이더 포우 가격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더리움 포우 포크가 활성되는 경우 이 프로토콜의 사용자는 이전 자산 지원 토큰에 대해 이더 포우 토큰으로 레버리지된 위치를 청산하려고 시도할 것이고 동시에 이더 보유자들은 이더 USD에 대한 받은 무료 이더 포우 토큰을 동시에 판매하기 위해 서두를 것인데 그레이스케일은 이것이 이더포우의 불균형적인 판매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래에 차트를 보자면 현재 이더리움 공동 설립자 비탈릭 부테리는 머지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그의 팀이 이더포우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확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보시는 차트와 같이 이더포우는 매번 최저점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레이스케일은 당연하다는 듯 이더포우는 이더리움 클래식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언급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더포우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이클은 계속 정상적일 것이고 이더의 작업 증명 버전을 계속 유지하려는 지지자들은 이클의 안정적인 버전의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경우 이더포우 포크에 복잡성이 노력할 가치가 없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그레이스케일은 이더포우를 상당히 위험한 코인으로 보고 있고, 시장에 위험이 되면 됐지 이득을 가져다 줄 코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더포우가 문제가 일어나도 비탈릭은 책임 안 져줄 것이며, 너 같으면 기존 이더 채굴자들이 바보같이 이더포우의 복잡한 채굴 구조를 다시 공부해가면서 하겠냐? 나라면 당연히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할 것이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더리움 클래식 이슈 두 가지 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여담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보자면, 최근 시장의 불확실성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3일 기준 제일 큰 불확실성을 부르고 있는 이슈는 바로 잭슨홀 미팅 일정입니다. 이 잭슨홀 미팅이 뭔지 거창하게 먼저 말씀드려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통화정책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연례 경제포럼이 잭슨홀 미팅인데, 저만의 방식으로 쉽게 말씀드려보자면, 전 세계 경제에 관해 나 좀 친다 라고 하는 학자들을 모아두고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선진국들의 중앙은행 총재들, 저명한 경제학자 교수들이 그 대상인데, 전 세계적으로 큰 방향의 경제 흐름을 논하고 경제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미팅이 열리는 날에는 전 세계 투자 시장이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현재 시장이 잭슨홀 미팅 경계 심리가 높아진 것은 또 이유가 있는데, 지난 7월 FOMC 의사록에서 대중이 연준의 의지에 의심을 갖기 시작할 시에는 고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한 연준의 우려 표명이 상당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7월 FOMC는 7월 소비자 물가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연준 내부적으로 인플레 피크아웃에 대해 안도감을 가질 수가 있기는 한데, 하지만 이들은 시장의 과도한 인플레 안도감이 실제 인플레를 되려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만큼 이를 억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다 보니, 이러한 우려가 점점 커져 이 잭슨홀 미팅 일정이 잡힌 것만으로 시장이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보통 잭슨홀 미팅에서 자이언트 스텝 하는 게 맞다라는 한마디만 나와도 기정사실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크기에 더 시장이 이렇게 흔들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 11시 연설 예정인 파월 의장의 잭슨홀 발언까지 주중 관련 경계 심리가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는 있겠으나, 지난주 후반 이후 연준의 매파 색채 강화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는 중인 만큼 실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는 안도감이 형성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 이슈 두 가지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기에 이더리움 클래식은 앞으로 더욱 건재할 것이고, 이더리움 포우의 전망은 안 좋은 걸 아셨겠지만, 항상 본업 때문에 정보를 놓치시고 뒤늦게 이 코인이 좋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물리신 분들이 현재 시장의 80% 이상이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 크립토피아는 일체 유료 정보료가 필요 없는, 즉 돈이 들지 않는 투자자들 간의 소통방을 운영 중입니다.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해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로 입장 문의하셔서 정보 빠르게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